비빔들,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처럼 받으셨나요? 주변에서 혼자서 오래 살면 뭐해? 이런 말을 들어도 보셨죠? 외롭다, 심심하다, 고독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면요, 외로움이 고독하다는 친구를 데리고 몰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은 혼자 다니지 않고 몰려 다닌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외롭다고 낵거리면 때를 기어 달려드는 외로움에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채널이 꼰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채널이고,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예 훅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 채널이 바로 베이비 부모들만의 채널이기에 애초부터 이 채널의 주인장은 보수와 진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채널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비비님들 느긋하게 또박또박 말없이 자기의 길을 건너라면 길가에 아름다운 들꽃도 만나고 이름 없는 작은 산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재즈를 트로트로 편곡하듯이 행복하게 사는 시골의 순박한 독거노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저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살아가실 수 있는가 하고 되묻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둔한 생각이지요. 그 듣고노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 보수요, 혼상한다고 말하면 좀 나아지는 진보라는 의미도 제 맘대로 결정해버린 늘 변방에서 서성대던 30여 년 전 밀레니얼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닐는지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려 치면 금세 나는 참 가진 것이 많구나, 아내도 있지,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 또 먹고 살만한 최소한의 돈도 있지, 몇 명의 친구도 있어, 막걸리라도 마실 수 있는 골칫덩어리 친구도 있지. 여기서 말하는 골칫덩어리 친구란 만나고 싶어 만나면 늘 넋두리를 내뱉으며 결국은 나 자신까지도 기분을 상해 돌아가게 하는 친구도, 가만히 보면 SNS가 잘 안 되던, 와이파이가 안 터지던 시대에 살았던, 말하자면 모태꼰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건강하고 밥 잘 먹는 좋은 사람들, 그 중에 하나인 친구가 카톡질을 배웠다고 자랑까지 하는 건 신세대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죠. 내가 좋으니까 나랑 술자리도 대접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만나면 좋고 안 만나면 더 좋은 친구라고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친구는 괜찮아요 하면서 웃어버립니다. 그 얘기는 아무 때고 전화질도 하고 카톡질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말이나 해도 부담 없는 친구요, 자잘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휴대폰 같은 친구라서 좋다는 말씀입니다. 가진 것 많고 거드름 떨며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과거를 들춰내면서 그때가 참 좋았어 하며 만날 때마다 개싸가지라며 막말을 해대는 친구를 보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인드가 정말 꼴통 보수인지도 모릅니다. 제 입장만 챙기는 그 친구도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저희 팔로워가 되어갑니다. 노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진성 구독자이기도 합니다. 어줍잖은 자존심만 피워내는 그 친구가 딱하게 보이기도 하고, 에이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꼬장만 들어간대? 하면서 그 친구의 단점을 내 장점으로 삼아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또 하나의 스승 같은 언택트가 아닌 5G급 속도를 가진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소위 시사평론가 말이지요. 남의 대화를 끌어가면서 계급품을 물으며 현 정부를 원망하고 욕하고 다 도둑놈들이야 결론을 말하던 그 친구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 그놈의 그놈들이여 하는 그의 정치 비평도 맞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인들은 다 그럴게요 라는 충청도 말을 구사하면서 논리적인 결론은 아니더라도 제 경험으로 봐도 도찐 개찐인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요. 맞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나사건 간에 그때마다 불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금방 무릉도원이요 태평성대를 만들지는 못하니까요. 정치는 생물이고 시간은 또 흘러가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현실 정치를 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비비님들, 그러나 요즘은 혼법, 혼술, 혼행을 몰고 온 언택트 시대가 아닙니까? 혼자서 가끔 가까운 산을 간다거나 영화관이나 재래시장을 걷곤 합니다. 최첨단 기술로 CG로 제작된 영화의 영상을 가득 안고 영화관을 나오면요, 혼자 집으로 갈 때는 밥상에 올릴 생태를 사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으면 그 영상들은 번개처럼 사라졌고 시장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목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얼음 속에 눈을 뜨고 들어있는 명태, 자연산이라고 말하는 죽은 도다리, 그 옆에 촌노가 뜯어온 시금치를 보며 저건 진짜 자연산이겠지 하며 한 봉지를 사들고 오는 날 말입니다. 오늘의 저는 차라리 브이로그를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면서 구독자 수를 헤아려 봅니다. 아주 작은 385, 이 숫자가 참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컨텐츠, 모자라는 기술력, 아직은 내놓기가 좀 부끄럽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비비님들, 아니 베이비 부모님들, 산다는 게 단순하지만 잔잔한 마음의 물결이 일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 점심 무렵이었네요. 그날도 혼자서 나지막한 산길을 hun행하다 돌아오던 중에 산 밑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연배로 보이는 아주 지적인 그녀가 제 옆에 앉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 그러나 다정한 음색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약간은 당황한 저에게, 혼자 오셨군요. 나도 혼자 왔어요. 한 달에 몇 번씩 이곳에 오거든요. 이런 저를 며느리는 멋지다라며 축을 세우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동료들 얘기, 자식들 얘기를 수줍 놓고 품격 있게 얘기하는 그녀가 참 곱게 잘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대화를 하니 가슴이 약간 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표정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이외의 뭐도 좀 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녀와 좀 더 있고 싶은 무슨 말인가 하여서 그녀에게 호감을 사게 하는 어떤 궁색한 방법이라도 없을까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머니, 저 외출해야 되는데 빨리 오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아무튼 그녀는 무슨 일인지 바쁘게 목례만 하고 카페를 나가버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참 후 카페를 나와 길을 걸으며 생각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친구 같은 애인 같은 친구를 했으면 참 좋겠다. 남편의 흉이건 아내의 흉이라도 미소를 띠며 얘기할 수 있고 살아온 삶을 소곤소곤 대화를 하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과 서로를 나누며 애인 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 오는 길은 아쉽고 좀 그랬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인가요? 언제가 그 찻집에서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붉은 와인 한 잔을 하면서 그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상상도 해봅니다. 갑자기 내가 액티브 시니어, 아니 로맨스 그레이가 된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길이 주는 작은 혼행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비비님들. 혼자 문화생활을 즐기면 몰려다닐 때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산책도 혼자,
영화관도 음악회도 혼자, 식당에도 혼자 익숙해지면 외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언택트 거리두기를 한다지만 몸은 마음이 어느라고 했던가요? 마음이 기뻐 뛰면 몸도 기뻐 뛴다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뀔 때마다 나이야 먹겠지만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노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불행한 백만장자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되뇌어 봅니다. 힘없고 돈 없고 볼품 없어도 내 주변에 함께할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지나가는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는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이 되었음 합니다. 아, 어쩌나요? 영상이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베이비님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네.